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7월 12일 아침 시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장이 상승 마감했죠. 전날 델타 변이 확산에 대한 이슈로 주가가 하락했는데 하루 만에 반등을 해서 또 아시아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봐야 되겠지만 좀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에 대해서 보면 세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델타 변이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어요. 그 WHO 세계보건기구의 국가 글로벌 보건법 협력센터장인 로런스 고스틴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매우 위험한 가을로 가고 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가을에 크게 확산될 거라는 그 암울한 전망이 시장에 있었죠. 근데 요거는 시장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았고요. 두 번째로는 도매 재고가 증가를 했어요. 5월 도매 재고가 그래서 1.3% 증가해서 시장 전망치 1.1%보다 훨씬 나은 상태. 그래서 지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시장이 작용했고요. 세 번째로는 지준율 인하가 중국에서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작년 4월 이후에 15개월 만에 0.5% 지준율을 내려서 8.9%로 낮췄어요. 이게 뭐냐면 원자재 가격이 너무 급등을 하니까 거기에 따른 충격을 대응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중국 인민은행의 어떤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테이퍼링하고 금리 인상 기조에 중국이 갑자기 지준율 인하를 해버리는 뜬금없는 일이 벌어졌죠. 이게 지난주 금요일날 아시아 시장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봅니다. 아시아 시장이 급락을 하고 있다가 낙폭을 줄인 게 아마도 인민은행의 지준율 인하가 아니었느냐. 그것이 미국장에는 전날 하락을 했기 때문에 상승으로 반전해서 사실 아시아 시장은 절반 이상 반영을 했을 확률을 열어두고 봅니다. 그래서 이 지준율 인하가 미국장을 끌어올렸고 그 미국장 끌어올린 그 모습이 이제 아시아 시장에 오늘 영향을 미치겠는데 사실은 그 전에 지준율 인하에 대한 부분이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아시아 홍콩도 플러스로 끝났잖아요. 볼까요? 한번 보시면 홍콩은 플러스로 끝났어요. 미국, 일본도 거의 2% 정도 하락을 했었거든요. 돌렸고요. 중국 거의 뭐 하락 없었죠. 그래서 지준율 인하라는 것이 아시아 시장에서 벌써 반영이 상당 부분 됐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상승이 더 많이 했던 부분이 있다면 그거에 대비로 아마 그 부분을 좀 시장에 반영하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좀 보면 다우는요 별반 차이 없습니다. 그대로 요 자리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 2, 3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여기 수평 1, 2, 3 근데 끝난 자리에서 다시 1, 2, 3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 더 올라가 봐야 이 추세에서 안짝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도 한번 좀 볼 필요성이 있죠. 나스닥도 보시면 1, 2, 3죠. 여기서 1, 2, 3, 1, 2, 3. 그 안에서 이격이 좀 더 가파른 차이 정도 외에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뭐 시장이 급등으로 갈지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의문을 가지고 시장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미국 시장의 상승분이 이제 아시아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를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급적으로 좀 얘기가 좀 많이 달라요. 아시지만 이 수급적으로 보시면 지금 그 외국인 현물이 엄청나게 팔았어요. 기관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 모습을 보시면은 그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의 현선물 매도, 그렇죠? 현선물의 기관 외국인 매도, 근데 선물의 외국인 매도가 단기가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선물 같은 경우는 뭐 1조짜리가 3번, 이 스트레이트로 1조로 파는 게 별로 없었어요. 현물을 1조로 파는 거 여러 번 있었지만 선물을 스트레이트로 이렇게 파는 경우는 없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승에 대한 보다 하락 쪽에 무게가 좀 갔을 확률을 좀 열어두게 하고 있고, 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상승 시마다 물량이 계속 추리할 수도 있다. 이 부분을 한번 감안해서 시장을 좀 보시는 게 나쁘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지수는 항상 변동성이 있습니다. 변동성이 있지만 수급의 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보면 상당히 좀 어렵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델타 변이가 아시겠지만 들어왔죠. 들어왔는데 확산세가 지금 뭐 델타 변이에 의해서인 건지 아니면 기존 바이러스에 의해서인 건지 모르지만 확산세가 커지고 있어서 이 부분도 또 우리나라 시장에서 상당히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얼마나 변동성이 있는지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코스피의 외국이 개인이 60조를 붓고 지쳐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제가 한번 얘기해 드렸는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간 누계로 보시죠. 1월 1일부터요. 1월 1일부터 보시면은 정확하게 개인이 60조를 샀고요. 기관이 38조를 팔았어요. 그리고 외인이 19조를 샀습니다. 근데 재미난 거는 뭐냐면 올해만입니다. 이게 딱 7월 9일까지 딱 60조인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 뉴스가 왜 나왔나 봤더니 이제 기관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시장 오를 거니까 사라 라고 해놓고 기관은 팔았다는 거죠.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순매수 1위가 개인이고요. 그 다음에 기관이 순매도 1위라고 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삼성전자가 그 지난번에 목표치를 하향 조정했잖아요. 삼성전자의 목표치를 하향 조정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조정한 게 아니라 6개월 뒤에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주가의 목표치를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3분기 때는 어떻게 2분기 때는 실적이 12조 5천억이 나왔어요. 그렇죠? 영업이익이.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 실적이 정점을 지나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좀 위험한 거죠. 실적이 정점을 지나간 상태에서 목표치가 하향이 된다. 목표치 하향도 내년 6개월 뒤에 실적이 약간 하향할 거다라는 이유로 한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개인들이 지금 지칠만 하다. 개인들이 제일 많이 산 종목이 또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지칠만 할 수 있다라는 생각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세 번째 이슈는 삼성전자. 이것도 삼성전자 얘기인데요. 부산 시민보다도 많은 개미들이라고 합니다. 와, 엄청난 투자가 삼성전자에 몰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삼성전자의 차트를 좀 보면 사실 기술적으로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물론 뭐 언제든지 주가라는 걸 바뀔 수 있어요. 바뀔 수 있는데 일단 현재 기술적 상태로서는 우하향 쪽으로 흐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준선 5주선과 20주선이 약간 같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고 프린시플 캔들 하나 들어왔어요. 그나마 오늘 좀 기대해 볼 만한 게 중국 그 반도체의 상징인 칭화윤이라고 있어요. 칭화윤이 혹시 들어보신 분이 있는데 이 기업이 파산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칭화대라는 곳에서 대학에서 51%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 칭화대가 시진핑의 모교라고 합니다. 이거 참 특이하죠. 대학이 지분을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데 어쨌든 이 회사가 무너지면서 삼성이 뭐 상대적 수혜를 받을지 오늘 봐야 되겠죠. 오늘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삼성전자의 지금 흐름상으로 쉽지가 않다.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저는 다르게 모르겠어요. 수급을 한번 잠깐 볼게요. 수급을 보시면 삼성전자 수급을 보시면 지금 외인하고 기관이 뭐 계속 팔잖아요. 개인만 사요. 근데 역사적으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개인이 많은 종목은 잘 안 갔더라고요. 네, 개인이 많은 종목은 잘 안 갔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이 슈퍼사이클이라는 제목으로 작년에 주가를 날렸는데 그 시점이 들어왔는데 영업이익이 올랐는데 주가가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럼 내년도 주가가 내년에 그 영업이익이 약간 줄어들 거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게 지금 주가에 반영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에 왜 이렇게 많은 개미들이 붙냐? 파란불에도 계속 사고 있다고 합니다. 어저께도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680만 원 샀잖아요. 계속 줍줍하고 있는데 이유는 그거라는 거죠. 증시 조정기에 주가는 덜 떨어지고 꾸준하게 이익도 나는 기업이다. 그래서 우리는 신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개인 투자가들의 기본적 마인드라고 합니다. 이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이거 있을 수 있어요. 망하진 않지만 영업이익도 나지만 주가만 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전 몇 번 봤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어느 정도 버티지 못한 다음에 이 개인들이 버틸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상당히 좀 삼성전자가 오늘 한번 기대를 좀 해볼 만하지 않을까. 칭화윤이가 만약 파산한 것이 상대적 수혜가 아니라면 뭐 의미가 없는 거고요. 상대적 수혜라면 기회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나 그 기회가 아까 기술적인 분석상으로 추세를 반전시키는 정도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흐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 원달러 제가 아마 60주선 돌파하고 안착 여부 얘기했었는데 오늘 이 60주선 위에서의 싸움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